안녕하십니까. 이병헌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제가 이컴스트가 같은 뭐 투데이 차트라고 한 페이지짜리로 자주 코멘트하는데 다른 날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내게서 왔는데 또 미국 어떤 헤드라인 CPI가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건 분명한 거고 예. 전월비로 봐도 기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올라갔고 예. 근데 물론 구성 항목을 보면 뭐 중국차 가격 뭐 이런 거니까 일시적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제 여하튼 반응은 2년물은 좀 빨리 올라가고 10년물은 좀 나중에 올랐지만 좀 더디고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년물이 더딘 거는 경기는 그만큼 강하진 않은 것 같고 경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좀 무뎌지기 시작한다 무뎌진 것 정도로 생각을 같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물이야 당연히 기준금리나 아니면 정책 변화에 반응을 하니까 예. 뭐 파웰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놔두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더 하나 변수 우리 하우스에서 주목하고 있지만 유가가 상당히 단단하지 않아요? 뭐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유가가 거의 75를 와버리던데. 예, 이게 원래대로 얘기 나왔을 때는 원래 조정이 한 번 나오고 나면은 뭐 60불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 거에서 지금은 사실은 뭐 여기서 막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면은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는 건 맞는데 박스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불 깨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자체는 5.4 거기다가 조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상치는 하우스에서 예상한 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달 같은 경우에 4.8 정도 나올 다 거다 내려올 거로 봤죠. 예상을 뭐. 했었죠. 근데 이게 5.4가 나와버리니까 거기다가 이게 한국하고 조금 다른 변화가 나왔던 게 요 오른쪽 위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기저효과를 보시면은 이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기저효과가 원래는 한국은 6월 수치가 마이너스로 들어갔었어요. 파란색이. 근데 미국은 기저효과가 아직까지도 플러스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는 사실 비중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교통 항목이나 주거 항목 쪽에 들어가는 에너지 가격이 꺾이긴 꺾였어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 꺾이긴 했습니다. 지난달에 YOY로 보시면 28.5% 상승이었는데 요번 달 발표난 게 24.5%로 발표가 났으니까는 꺾이기 시작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다른 변화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는 빠르게 꺾여 내려오던 게 음식료 상승률이었거든요. 음식료 가격이 근데 지난달에 2.2%에서 이번 달에 2.4%로 이제는 여기까지 오면 조정 끝났다라고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료도 그랬고 예. 저희 주거비도 올라가고 주거비 올라갔고요. 다 코스트 아니야? 코스트죠. 코스트고 거기다가 임대료가 5달 연속으로 상승했고 거기다가 운송비도 4달 연속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코스트는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그래도 올라간 것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고차 가격이나 신차 가격 올라간 것들, 그 다음에 의류 가격이나 이런 제조업 쪽의 물품들, 그러니까 내수 소비재 물품들이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소비자 물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게 반대쪽에서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종이 그렇게까지 못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장비,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교육, 커뮤니케이션 이런 서비스 업종들 물가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리오픈에 대한 기대 가격 반영이 세게 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CPI가 예상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PPI가 오르는 속도가 워낙에 더 빠르기 때문에 여전히 비용단에서의 문제는 해결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오늘도 제 이제 아침 방송 녹음한 날하고 제대로 통화를 못했는데 예. 당신이랑 얘기하고 났으니까 가서 이제 아까 문자도 와 있고 하길래 핵심은 이거 같은데 나는 하여튼 기저효과 소멸되고 나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것이다. 이런 그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이유를 찾아보니 예. 코스트적 요인들 유가로 대표되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사는 이거예요.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화되기 위해서 기업 실적의 현재 마진율이 우리는 3분기까지 좋아진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미국은 꼭 그게 유지될 거냐? 뭐 이런 건데 이제 나는 오늘 제일 의미 있었던 게 아침에 염동찬 연구원이 매일 아침마다 그거 올려주니까 예. 그걸 나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냥
그 JP모건이나 금리가 올랐는데 은행주가 다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향후 실적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 정도의 실적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다이먼 얘기한 거, 말을 했고, 다이먼이 누가 뭐래? 예. 제레미 다이먼이 뭐 거기다가 순이자 마진이 생각보다는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사실 미국 쪽은 이미 예상치에서 3분기 마진율을 상당 부분 빼놓은 상태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바닥에서 회복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것저것 좋아지는 걸 찾으려고 보통 PSR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픽업하기 Q로 들어가가지고 매출액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마진율이 좀 압박이 좀 센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마진율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 PPI하고 CPI의 괴리도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4, 5, 6월이기 때문에 그때가 2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코스트에 대한 압박을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이제 뭐 사람들이 여기서 쉽게 밀리긴 힘든 게 뭐 사실 장에 약간 이런 안 좋은 뉴스 나오면 개인들이 열심히 사기 때문에 예. 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로 치고 가려면 좀 실적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자꾸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하여튼 중국은 지지율을 낮추면서 자기 크레딧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 물가가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미국은 사실 뭐 내년에 금리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내년 금리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네. 가능성은 네. 원래에 비하면 많이 높아졌죠. 많이 높아요. 네. 거의 75%까지 올라갔던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국가들도 이렇게 이런 좀 지지율 인하 이런 정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 이렇게 되면 달러가 너무 강해지는데 유럽도 ECB도 최근에 보면은 그 독일보다는 프랑스 입김이 더 세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같이 생각해 보면 달러가 강할 때 예. 매출 사이드 쪽이 크게 좋아졌던 적이 별로 없어서 그것도 좀 고민.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분명히 미국의 정책이 점점 긴축으로 전환되는 건 맞으니까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달러 강세 요인이기는 합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7, 8, 9월이 약간 멈춰 있는 시기긴 했지만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을 세수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재정 수지 적자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7, 8, 9월 3분기는 특히나 달러 강세 요인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달러 강한데 유가가 강하는 이 동시 상황이 사실은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과거에도 좀 몇 번 있었는데 그랬을 때 좀 시장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 그거는 좀 맞습니다. 예, 공급 사이드 이슈인 거는 맞는데 이게 공급 사이드 이슈 과거에 이제 그 아랍의 봄 사태 때도 생각해 보시면 공급 사이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방향성을 정하면은 얼마나 빨리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는 한번 경험해 보셨거든요. 뭐 이후에 빠지는 것도 물론 빠르지만은 일단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대응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정점적으로 내려가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예. 만약 이게 희한하게 거의 80불 근접해 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간 그림이 이 물가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80불 가면 맞지 않나? 맞습니다. 저 80불까지는 예상을 한 쪽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계산할 때, 그래서 그러면은 오히려 에너지 가격은 YOY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그림에서 이게 올라오게 되면 그게 포인트가 돼서 아침마다 요새 그 연봉찬 연구원이 아침에 해면에 페이스북에다가 유가만 올려주는 이유가 강조하는 게 이제 제가 의도를 갖고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진정되겠죠. 달러가 약하지 않으니까 달러가 강하니까 달러 강할 때 유가가 강한 단점 별로 없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가 달러가 강한 채로 있다 유가만 부러져 버리면 또 그것도 좀 희한한 상황이 오죠.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비용이 올라가서 비용이 만약에 유가가 빠져가지고 비용이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 내려가는 동안의 레깅 효과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으로 반영됐던 효과는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재고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6개월 선행해가지고 쌓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듣는 저희 의리 오너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끔 이제 상황 이러한 것을 공유하는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장 빠질 것 같아요. 물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요즘 굉장히 트레이딩 관련 책들이 많고 예. 차트 책이 많고 기술적 분석 책이 많고 저도 기술적 분석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쩌면 수급이나 어떤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그냥 일단 좀 안 좋은 뉴스 나면 사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는.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저희들 의견이 이러니까 뭐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면서 시장에 치고 나가지 못한다 의견을 드려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 들으면 굳이 뭐 이렇게 수급이 세다면 잘 버텨주겠지 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점 자체가 한 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 이주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왜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당 2012년 뭐 13년 차화적 막 가고 이랬을 때 막 상승 스마일 차트, 커비드 핸들로 들어가가지고 급등하는 차트 막 이런 거 찾고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상승 스마일 예, 별 재밌는 차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게 지금 당장의 트레이딩에서는 뭔가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종목으로 뭐 단기로 수익을 낼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게 전체적인 지수단의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장기적인 요인이 될 수는 절대로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종목으로 엄청나게들 코스닥 쪽으로 종목장을 엄청 할 수도 있겠네. 그런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마진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미래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혀버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좋아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종목들에 오히려 더 수급이 밀려버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종목별로 찍어가지고서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종목장이 굉장히 액티브한 종목장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자세히 볼 수 없지만 오늘 최근 흐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코스닥 많이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코로나들 조심해야지. 어떤 그 전략진료 재택 짜고 있죠 지금. 짰습니다. 짰어? 예. 그래서 알아서 재택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리온 업로드 숫자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는 매일 나올 건데 최강 연구원은 매일 나올 생각은 없죠. 제가 이사가 있어가지고 농담한 거야 농담. 알았어.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